원래 이거 촬영을 했었죠. 전에 촬영을 했는데 너무 가까이서 찍어가지고 너무 얼굴이 크게 나오길래 부담스러워서 다시 재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12월 31일 2025년의 마지막 날 연말이고요. 연말이지만은 저는 마찬가지로 아침에 PT를 갔다가 학교에 와가지고 연말이라 그런지 다들 뭐 라운지에 아무도 없어서 혼자 합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슬슬 익숙해져야죠. 절대 지금 안 익숙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주저주저 떠드는 건 아니고, 아까 요 메가 아메리카노를 사러 갔는데 누가 단체 주문을 했는지 한 200만 잔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서서 한 15분 동안 기다렸더니 이거 좀 빨간 게 그것 때문입니다. 오늘 한파특보가 발효가 됐죠. 이거 얼 뻔했지만 어쩔 수 없죠. 오늘 해볼 내용은 크립과 파티그입니다. 크립은 타임 디펜던트한 데포메이션, 이 시간을 오래 줬을 때, 변형을 힘을 가해가지고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의 데포메이션이 크립 현상이고요. 파티그는 사이클릭 스트레스 데포메이션, 힘을 줬다 뺐다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데포메이션이 파티그다. 파티그의 대표적인 예시가 이 삼성에서 나오는 폴드와 플립이죠. 거기서 이 핸드폰을 폈다가 접었다 하면서 얘네들이 변형으로 인해서 성능 저하가 일어나지 않는 거를 테스트하는 이 사이클릭 스트레스 데포메이션이 거기서 주요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 금속을 다뤄가지고 이 액정은 금속이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금속과 세라믹이 같이 있는 컴포짓 재료니까 아무래도 파티그 테스트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파티그는 또 이 메탈릭 페일리어 금속 재료를 가지고 힘을 줬을 때 일어나는 90%의 프랙처의 원인이 파티그다. 크립을 먼저 볼 겁니다. 이 크립에 대한 그래프고요. 요거는 크립 스트레인이 Y축, X축은 시간. 아까 전에 오랜 시간을 가함으로써 일어나는 변형이 크립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X축은 시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1, 2, 3 구간으로 나눈 겁니다.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터타이어리 1, 2, 3 구간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1번 구간은 이 인스턴테니어스 데포메이션, 힘을 가했을 때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통해서 배웠었죠. 그게 일어난 영역이 이 인스턴테니어스 데포메이션이고요. 그 이후로 이렇게 시간이 지남으로써 이러한 경역성을 가진다. 여기서의 이제 페일리어는 럽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페일리어가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었죠. 페일리어도 있었고, 프랙처도 있었고, 럽처도 있고. 여기서는 럽처를 썼습니다. 미묘하게 다르긴 하지만은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 아무튼 재료 시편이 부러졌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그리고 특징은 이 온도가 일정한 상태로 콘스탄트 템퍼리처 상태에서 이 크립을 보통 메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온도도 당연히 디퓨전이라든지 그런 면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온도를 다 0.4 멜팅 템퍼리처보다 높은 온도로 콘스탄트하게 유지를 한 상태를 가지고 이 크립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목이 좀 잠겼는데 어쩔 수 없죠. 첫 번째 영역, 프라이머리 크립부터 봐봅시다. 프라이머리 크립은 이 트랜지언트 크립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기울기가 이 크립 레이트다. 뭐 당연한 얘기죠. 뭐 보통 기울기를 다 레이트라고 표현을 했었으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스트레인이 얼마나 변했냐, 변화의 저항성이 얼마나 있는지까지 이 기울기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겠죠. 여기 써져 있습니다. 이제 크립 레이트가 점점 감소하고 있죠. 이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크립 레지스턴스는 증가하는 중이다 라는 거고요. 이 레지스턴스가 증가한다는 게 결국에는 이 스트레인 하드닝으로도 연결이 된다. 왜냐하면 변형에 더 저항을 하려는 그런 성질을 띄기 때문에 이제 스트레인 하드닝으로도 분류가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Y축이 스트레인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도 스트레인이 조금만 변화해서 이 스트레인 저항이 생겼기 때문에 스트레인 하드닝이다 라는 거죠. 다음 영역으로 가봅시다. 2번 영역, 세컨더리 영역입니다. 세컨더리 영역은 스테디 스테이트 크립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스테디 스테이트가 사실 뭐 허공이나 뭐 그런 쪽에서 정상 상태라고 많이 표현하긴 하지만 그냥 이런 표현이 있다. 이 스테디 스테이트 크립 레이트는 특별하게 이렇게 기호가 따로 있습니다. 스트레인 S에 점을 찍어서 표현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 리니어한 영역을 띄기 때문에 콘스탄트하다라는 거고요. 스트레인 하드닝 레이트가 리커버리 레이트랑 동일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제 변형을 가했지만은 똑같은 만큼의 회복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레인이 이렇게 일정 영역을 가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커버리 레이트랑 스트레인 하드닝 레이트가 동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컨더리 크립의 경우에는 이 리니어한 구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세 구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영역이죠. 세 번째 영역에서는 이
레이트가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나는 구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acceleration of creep rate라고 표현을 했고요. 텐사일 로드의 경우에는 이 네킹, 재료 시편의 단면적이 줄어드는 네킹 현상까지 일어난다. 이 영역에서는 이제 grain boundary separation, 이 그레인의 경계가 이제 점점 멀어진다라든지 그로 인해서 생기는 internal crack, cavity, void까지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 크랙이 점점 크랙 프로파게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 재료 시편이 결국에는 부러지는 럽처까지 일어난다. 그리고 이 크립을 테스트할 때 보통 요 럽처가 일어나는 재료 시편이 부러질 때까지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크립 럽처 테스트라고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 온도와 스트레스에 따라서 어떤 요 그래프의 경향성을 가지게 되는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온도가 높아지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점점 올라가서 빨리 끊어진다. 시간이 조금만 들어도 빨리 부러진다 라는 거고요. 스트레스를 당연히 세게 가면은 당연히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빨리 부러지겠죠? 뭐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은 온도가 높아지면은 디퓨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엣지 디스로케이션이라든지 베이컨시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이 크랙 프로파게이션, 크랙의 성장이 더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빨리 부러지는 거고, 스트레스는 뭐 당연히 힘을 세게 주면은 빨리 부러지겠죠. 이런 것들이. 그런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저번에 처음 촬영할 때도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TR은 럽처 타임이라 해가지고, 이 럽처가 일어나는 타임을 나타내는 거고요. 아까 있었던 세컨더리 영역에서, 이 리니어한 영역에서의 스트레인 값을 이렇게 또 나타낼 수 있습니다. 뭐, K2, 스트레스, N승, 익스포넨셜 모시기 저시기로 써져 있는데, 그리고 익스포넨셜 모시기 저시기는 이 아레니우스 식이라도 표현을 하죠, 여기서. 화학에서. 아레니우스 식이 보통 이 디퓨전과 관련되어 있는 식에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디퓨지비티, 디퓨전 코이피션트의 식에서도 요 익스포넨셜 뭐 KT분의 QD 막 이런 게 나왔었죠. 뭐 그런 거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식이 똑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파라미터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은 QC는 액티베이션 에너지 for creep, 크립이 일어나기 위한 활성화 에너지고, TR은 럽처 타임, 아까 언급한 대로 타임 투 럽처 라이프 타임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N은 이제 stress induced vacancy diffusion이랑 grain boundary diffusion, dislocation motion, grain boundary sliding이 고려가 되어 있는 그런 상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재료 시편 내에 얼마나 많은 grain boundary가 있느냐, 그 grain boundary에서 diffusion이 얼마나 잘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이 N 값은 변화가 되는 거고요. melting temperature가 높을수록, elastic modulu스가 클수록, 그레인의 크기가 클수록 요 크립 레지스턴스는 증가하게 됩니다.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뭐 나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앞에서는 템퍼리처를 0.3 멜팅 템퍼리처보다 높게 해가지고 이렇게 럽처까지 일어난다 했는데, 이것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래프가 빨간색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크립에서 중요한 파라미터가 하나 나옵니다. 라슨밀러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M으로도 표현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요 식이 라슨밀러 식입니다. M은 T, C 더하기 로그 TR. TR은 아까 있었던 럽처 타임이고요. C는 Material Constant of Metal.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콘스탄트고요. 대충 금속의 경우에는 20에서 22 사이 정도의 값을 가집니다. 그리고 요 T는 당연히 온도겠죠. 그리고 M은 뭐 라슨밀러 파라미터고요. TR, 럽처 타임을 구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이 됩니다. 나머지 파라미터들은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얻어낼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스트레스와 라슨밀러 파라미터 축이 되어 있는 그래프를 주기 때문에 온도는 콘스탄트 하다라고 아까 언급을 했었죠. 그리고 C는 마테리얼 콘스탄트이기 때문에 물질이 정해지면은 이제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TR, 럽처 타임을 예측하는 데에 씁니다. 얼마나 크립을 잘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느냐. 특정 스트레스 값에서. 그럴 때 쓰는 그런 식이고요. 다음은 이제 파티그 쪽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이클릭 스트레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힘을 줬다 뺐다 하는 그런 느낌이죠. 이 파동 함수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맥스 스트레스와 미니멈 스트레스 값을 당연히 이렇게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평균값, 요 점선이죠. 이 평균값을 당연히 평균으로 구합니다. 민 스트레스고요. 이 레인지 오브 스트레스는 당연히 얘네 둘을 빼면은 요 진폭 같은 느낌의 이런 게 나오고요. A는 스트레스 앰플리튜드인데 요 레인지의 절반이다. 그리고 요 R은 스트레스 레이시오, 요 맥스와 미니멈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요 스트레스 사이클을 줌으로써 요게 무한히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랬을 때 이제 파티그 쪽을 한번 봐봅시다. 이제 파티그는 SN 커브를 주로 사용합니다. S는 스트레스 앰플리튜드의 S고요. N은 Cycles to Failure의 N입니다. 넘버의 느낌으로 N을 썼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요거는 로그 스케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멀어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는 그런 거고요. 요 경우에는 스틸, 이 금속의 경우, 강철의 경우를 가지고 온 겁니다. 만약에 요 fatigue life, N이 정해져 있다 하면은 사이클일 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견뎌낼 수 있는지까지 이렇게 요 그래프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스트레스 앰플리튜드 값은 이 스트레스 앰플리튜드 값을 쓸 때도 있지만은 맥시멈 스트레스, 아까 있었던 요 맥시멈 스트레스 값을 쓸 때도 있습니다. 상황에 맞춰서 쓰면 되고요. 그리고 요 파티그 리밋이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약간 요 그래프가 수렴하게 되죠. 요 스틸의 경우에서 대부분의 경우가 35에서 60% 텐사일 스트레스 값을 가집니다.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했었을 때 울티메 텐사일 스트레스의 경우에는 그거는 한 번만 빡 줘가지고 얼마까지 버틸 수 있느냐를 보는 거지만은 얘는 힘을 줬다 뺐다 하면서 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울티메 텐사일 스트레스보다는 낮은 값을 뛸 수밖에 없는 거겠죠. 파티그 리밋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요 리밋에 수렴하게 된다라는 경우예요. 요 스틸의 경우에는. 스틸이 아닌 경우, 철이 안 들어간 합금입니다. Non-ferrous alloys라는 의미는. 철이 안 들어간 합금의 경우에는 파티그 리밋이 안 나타나요. 그리고 여기 아래 보면은 사이클이 대부분이 만에서 10만보다 더 큰 값을 가지기 때문에 하이 사이클 파티그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때의 Cycles to Failure가 NF입니다. 그냥 문자를 그렇게 나타낸 거고요. 이것도 똑같이 요 사이클이 알고 있으면은 역으로 스트레스를 추적을 해낼 수 있고요. 만약에 스트레스가 나타나져 있으면은 사이클을 역으로 추적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P는 Probability of Failure인데 이 스트레스를 세게 주면은 한 번에 부러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스트레스를 적게 주면은 부러질 확률이 낮아지니까 더 오랜 사이클을 버틸 수 있다. 라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프로바빌리티이기 때문에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는 거고요. 스트레스의 값과 상관없이 언젠가에는 당연히 이제 페일리어와 파티그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구성이 무한인 그런 물질을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사실. 크리퍼 파티그는 조금 짧게 준비했습니다. 이 크리퍼가 왜 들어가 있냐? 이 크리퍼가 영문으로 크립의 어기 때문에 크리퍼여서 생각나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귀엽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왔고요. 파티그는 사실 이 엘더 가디언, 마인크래프트의 엘더 가디언을 데리고 올려 했었는데 왜냐면 걔네가 마이닝 파티그를 주기 때문에 채굴 필요를 주기 때문에 디버프로 가지고 올려 했는데 원하는 이미지를 찾지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크리퍼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1의 이게 4주차 크리퍼 파티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이 이제 12월 31일인데 다들 즐거운 연말 보내셨길 바라고 2026년 새해에도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